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천만 반려인들의 고민을 풀어준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전생 최대 위기를 맞은 원두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안고 달려온 설 전문가. 선생님, 우리 원두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들어가자.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 설세 맞다고 마중 나가는 원두 좀 보세요. 안 나와도 되는데 한 달에 여기까지 나왔어. 불편할 텐데 우리 원두 참 기특하죠? 성격이 진짜 너무 좋네요. 네, 둘 다. 가자, 빨리 와. 이리 와. 원두? 원두야? 원두 일로? 원두 제가 안고 데리고 와도 괜찮죠? 네네네. 소리 조심해야 돼. 짜짜짜짜. 원두가 돌아올 기력까지는 없었나 봅니다. 너도 안고 싶어? 자. 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 아플 텐데 또 왜 이렇게 착하니 너는? 원래 아픈 아이들이 예민해져요. 아, 그래요? 네, 불편함을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고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근데 넌 또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우리도 같이 챙겨야 되는데 얘한테 더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고. 알았어요. 너네는 근데 진짜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고 이쁘다. 그렇지, 너가 좀 버렸어. 아, 그리고 야, 진짜 이거 큰일이네. 너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안 돼. 원두요? 네. 우리 또 안 돼. 이거 봐. 이렇게 네, 될까봐. 맞아요.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원두한테는. 그래. 우리가 무시한다니까. 저번에 헬체를 타고도 이랬잖아. 그래서 얼른 가서 잡았잖아, 내가. 조금만 한번 진정시켜 볼게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으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이거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저도 조금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후지마비가. 지금 이제 한 달이 간 넘었는데, 네네. 아침부터 갑자기 헥헥거리기 시작했어요. 덥지 않은데 헥헥거린다. 이거는 강아지들한테 아플 때 많이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거나 아플 때. 디스크 증상이나 관절 질환 있는 아이들이 아프면 막 헥헥거리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항상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 돼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게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가봤는데, 근데 원두가 그때는 걷긴 했었어요. 근데 오른쪽 다리를 조금씩 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가 아마 한 6시? 한 5시 반 그쯤인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못 걷기 시작했어요. 진짜 급성으로 왔구나.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서 그게 터진 게 그게 24시간도 채 안 돼요. 따지면. 완전 급성이네. 수술을 하자고 하셨었어요? 수술은 못 한대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도 남편이랑 그 얘기를 했거든요.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터졌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스크는 오히려 문제가 없고 그냥 갑자기 출혈이 생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마비 증상.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아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지. 더구나 원인도 알 수 없어 가족들은 더욱 답답해했는데요. 작은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당시 병원 검사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네. 야, 여기. 네, 이쪽. 이게 디스크거든요? 네. 눌려있는 게 보이는데. 네네네네네. 선생님, 디스크가 눌려있는 게 왜요?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MRI만으로 확인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디스크가 탈출돼서 누르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지만 척수 안쪽에 뭔가 누르고 있는 것이 뭔지 확인을 하려면 사실은 수술을 했어야 돼요. 빠르게. 후지마비를 가진 원두의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제작진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미리 MRI 사진을 받게 되었고 제 주변에 영상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분들께 조언을 얻은 결과 허리 쪽에서 디스크가 상당히 많이 탈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출혈 소견도 보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그렇게 많이 디스크가 탈출되었을 땐 최대한 빨리 수술적으로 그 압박을 풀어주고 예후를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닫아버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디스크를 병원에 안 가고 진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다리를 저는 경우 갑자기 부들부들 떨거나 보호자가 만지려고 했을 때 아니면 만졌을 때 비명을 지르는 경우 덥지도 않고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무서운 상황도 아닌데 헥헥헥헥거린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잘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잘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의심을 해보고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또는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밑에를 이렇게 꼬집을 했는데 나는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꼬집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온다는 그쵸? 것 같아. 비슷하게 잘랐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짧아요. 이게 아예 안 자라는 느낌이에요. 발톱을 계속 봐.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작은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발톱이 안 자란다는 게 되게 안 좋은 신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신부통증이죠. 네. 신부통증 같은 건 이런 지간 사이를 세게 꼬집어요. 저 지금 되게 세게 꼬집고 있거든요. 보통 강아지들 같으면 저를 물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이거를 다시 자기가 빼려고 하는 네. 전혀 없네. 조금이라도 있길 바랬는데. 이 녀석 미동조차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똥오줌을 자기 스스로 못 싸고 제가 만져봤을 때 이렇게 신부 통증이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예후라고 하죠. 그 뒤에 치료를 받는다거나 재활을 했을 때에 좋아질 확률이 아주 낮아요. 결국 평생 장애견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를 원두. 더구나 이런 원두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족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거 어디서 찾아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터득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둘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저걸 쓰시는 거는 정말 원래 저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편해서뿐만 아니라 척추 쪽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받침대는 있는데 내려가요. 엉덩이가. 네.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쫙 다 펴질 수 있게. 경추부터 허리 끝까지 쫙 일자로 펴진 상태.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픈 아이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그게 꺾어진다라는 거는 무리를 줄 수 있는 거라서 허리가 쫙 펴지는 받침대를 하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몸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긴 받침대로 교체. 이렇게 되면은 네. 딱 이렇게 그렇죠. 이쪽 부분이 꺾여서 내려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 끝까지 받쳐주고 있어서 몸의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이 포즈가 가장 안정된 포즈. 그래, 바로 이 자세야. 그렇다면 매일 약을 발라도 낫지 않았던 욕창도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건 문제겠네요. 이게 털이 빠진 상태라.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얘는 저기가 안 아프거든요. 우리는 맨날 걱정해요. 아우 너무 아프겠다고. 아프진 않아요. 근데 저거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못 써서 점점 심해진다? 그럼 안쪽으로 뭐 이제 살이 더 염증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고 뭐 아마 지금 뭐 냄새도 좀 날 거고.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끌고 다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요. 기저귀 때문에. 기저귀를 안 차면 100% 나을 거예요. 근데 또 기저귀를 안 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배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기저귀를 채울 수밖에요. 원두 하루에 밥 어떻게 먹어요? 아침에 한 9시쯤 먹이고 저녁에 8시쯤 먹이고. 하루에 한 번 먹여보는 게 더 좋아요. 네? 한 끼만 주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딱 주고 네. 우선 건강한 아이들이라면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똑같은 양을 똑같은 시간에 주기 시작하면 똑같은 시간에 변을 봐요.
그래서 차라리 기저귀 빼고 어차피 오줌을 흘리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지금 압박 배뇨 해야 되죠? 네. 네. 오줌을 흘리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기저귀 빼고 밥 주고 한두 시간 안에 쌀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지금 이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원두야, 이번엔 꼭 욕창 탈출하자. 또 한 가지, 바로 단짝이었던 반려견 보리가 원두를 갑자기 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네,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원두한테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갈 거고 원래 둘이 사이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둘이 잘 놀고 네. 그쵸? 엄청 잘 놀았어요. 그런데 원두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보리가 네. 원두를 좀 피하기 시작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대한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됐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몸이 불편하고 약한 존재를 챙기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색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가 파란 눈의 외국인을 만난 것처럼 원두 냄새가 나고 원두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움직임 자체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보리 입장에서도 어색하고 내가 알던 원두가 아닌 것 같고 자꾸 피하게 되고 그리고 원두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보리랑 놀고 싶어 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면들이 보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원두가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둘은 이제 가까워질 수 없는 건가요? 원두가 보리랑 놀고 싶어 할 때는 휠체어를 좀 태워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뒤로 넘어가면서 허리의 부담도 조금 덜어질 것 같고 꼭 너무 딱 시간 정해놓기보다는 원두가 내 의사를 표현할 때 나 보리랑 좀 놀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휠체어를 좀 태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달라진 원두의 모습이 낯설었을 보리. 그런 보리와 놀고 싶어 할 땐 휠체어를 태우고 놀게 해줍니다. 그 시간이 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겠죠? 아프기 전까진 늘 함께 산책했던 원두와 보리.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보리를 따라가다 다치진 않을까 개별 산책을 해야 했는데요. 보호자와 보리가 나간 후 홀로 남겨지자 원두는 불안해하고 많이 힘겨워했습니다. 근데 울어. 너무 구슬프게 울어. 네, 목소리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나한테 저렇게 울어. 보리가 나가면 저래. 사람보다 보리가 나. 네. 서로 엄청 의지했었고요. 또 원두 입장에서는 그랬던 보리가 자기는 또 이해를 못 하잖아요. 보리가 자기랑 안 놀아주고 피하는 거를 또 원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산책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원두야, 왜 보리가 없어? 보리만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원두. 오매불망 보리 생각. 왜?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산책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책의 목적 자체는 즐겁기 위해서예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원두 입장에서는 보리한테 조금은 미안하지만 시간이 줄고 거리가 줄더라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시간만큼은 원두도 그냥 다 있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픈 원두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반려견 보리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지금 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관심 달라는? 네. 원두한테만 하지 말고 나한테도 해줘. 이거는 근데 원두처럼 장애를 가진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람 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몸이 아프거나 힘든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은 소외가 되게 되는데 그걸 표현을 안 한다고 해도 참고 있는 거지. 보리는 그리고 약간 표현하는 아이예요. 버릇없게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매너 있게 맞아요. 나도 좀 봐주지. 이러다 보면 이 지금 사람한테 뭔가 관심 달라고 하는 게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원두한테 해주는 것 중에 보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찜질해 주시잖아요. 네. 이거 정도는 보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찜질이요? 네,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왜 하냐면 얘도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봤는데 원두만 하니까 아, 괜히 질투가 나는 거죠. 근데 해봤는데 귀찮고 싫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안 올 거예요. 원두 하고 있을 때 멀리서 막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고 안 올 거예요. 보리에게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사실 원두처럼 장애를 가진 반려견들은 그런 상황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닥친 이 상황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지를 고민하는 멋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힘들어하면서 지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지금 상황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였고요. 그리고 원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리가 원두를 상당히 어색해하고 예전 같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에게 원두의 상황을 조금 더 빨리 적응하게 해주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했습니다.